함수를 정의할 때 몇 가지 수식어를 사용해가지고 함수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함수를 정의할 때는 그 수식할 수 있는 수식어가 몇 가지 없습니다. inline, const expression, no except 세 종류가 있고요. 이 수식어들은 함수 반환 타입 앞에 붙여질 수가 있고 inline이나 const expression처럼 inline, int, f 뭐 이런 형태로 앞에 붙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no except처럼 int, f, no except 해서 그 매개 변수 목록과 함수 몸체 사이에 그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수식어의 위치가 두 군데 그 수식어에 따라서 붙이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객체 클래스의 메소드를 정의할 경우에는 이보다 수식어들이 대단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식어들 virtual, override, final, static, const 등은 일반 함수에는 붙일 수 없는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 설명드리면 inline은 호출 대신에 해당 위치의 코드 삽입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제 개인적으로는 사용자가 inline이라고 표시한다기보다는 컴파일러가 함수의 특성을 평가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최적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자바 같은 그런 언어에서는 이런 inline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 컴파일러가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함수 호출은 그 함수 호출로 처리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함수 몸체 코드를 옮겨와서 실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inline을 쓰게 되면 모든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함수를 inline을 쓴다고 해서 해당 위치에 삽입하지는 않습니다. 컴파일러 최적화 과정에서 적절하게 스스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nline 썼다고 해서 이 함수를 무조건적으로 inline 해주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inline 하게 되면 실행 파일의 크기는 커질 수 있습니다. const expression은 이게 수식어라 보기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반환가 앞에 const라는 것이 붙을 수도 있어요. 이거랑은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const expression은 이 함수 자체가 컴파일 시간에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 인자값이 상수로 주어지게 되면 그 실행 시간에 팩토리얼 10이라는 걸 호출해서 이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미리 계산해 가지고 요 위치에 값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n의 값은 실행 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결정이 되는 것이 됩니다. no except 예외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표시해서 컴파일러가 함수 호출에 대한 최적화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예외를 설명드릴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외가 발생 가능한 함수와 그렇지 않은 함수에 대해서는 컴파일러가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컴파일러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발자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게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식해 주면 컴파일러는 그것을 믿고 최적화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위험한 측면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외가 발생하는데 내가 예외가 없다라고 해놓으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함수를 수식할 수 있는 수식어는 3개가 있고 나중에 실제 구현할 때는 no except는 꼭 사용해 주시고요. const expression은 내가 봤을 때 충분히 최적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면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inline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 그 다음부터는 람다 표현식이라는 것과 범용 프로그래밍, 범용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요거는 조금 어드밴스드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에 이 부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공부하지라고 하는 형태로 좀 스킵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실제 우리가 특히 람다 표현식의 경우에는 뭐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어떤 프로그램 요소를 모른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람다 표현식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점점 그 람다 표현식을 활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이 도입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람다 표현식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그런 람다 표현식을 이용한 코드들이 이제 인터넷상에 많이 존재하게 되겠고 그런 코드들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될 때 이걸 이해 못하면 조금 힘들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고요. 우선 람다 표현식이라는 것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럼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란 뭐냐? 함수를 또 다른 여기 나오죠. 함수의 인자로 함수를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함수의 인자로 데이터를 전달했습니다. 뭐 정수를 전달하거나 배열을 전달하거나 구조체 변수를 전달하거나 뭐 주소를 전달하거나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했는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함수를 인자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달받은 함수를 함수 내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실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함수가 하는 일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어떤 함수를 그 함수에 전달하냐에 따라서 실행됐을 때 하는 일들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도 범용 프로그래밍의 한 종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범용 프로그래밍은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데 다양한 타입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즉 이것의 목적도 또 이것의 목적도 함수를 정의해야 되는 함수의 수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C에서는 함수 포인터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초기부터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지만 다른 언어들처럼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지원하는 다른 언어들처럼 함수를 간결하게 정의하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C++11부터는 람다 표현식을 쓸 수 있게 해주고 있고 이 람다 표현식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함수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걸 언제 정의하냐? 함수를 호출하면서 인자의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자체를 인자로 전달하면서 정의하는 거예요. 미리 함수를 정해 놓고 그것에 주소를 줘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호출할 때 그 함수를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게 해주고 이 함수는 요 함수 내에서만 쓰이고 없어지는 함수이기 때문에 굳이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람다 표현식은 이름이
이름이 없는 함수를 간결하게 정의하는 방법이다. 이름이 없는 함수이다. 라고 하고 C++에서 람다 표현식 형태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맨 앞에 대가로가 나오고요. 가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이 나오고 몸체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 쓰는데 이 앞부분은 늘 이렇게 많이 안 쓰이고 빈칸으로 늘 쓸 수 있습니다. 자, 함수는 입력이 있고 몸체가 있고 그것의 결과로 출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 가로 부분이 함수의 입력을 나타낸 부분이고 요게 몸체예요. 몸체. 너무 지저분해져서 다 지우고 다시 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람다 표현식으로 어떤 함수를 정의해서 어떤 함수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종류의 함수를 받을지 함수의 타입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년처럼 그 함수 포인터라는 개념으로 요 타입을 쓰게 되면 되게 번거롭습니다. 작성하기가 되게 문법이 복잡하고요. 그래서 C++11부터는 이런 형태로 std function이라고 하는 형태로 타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std function 이 기능은 functional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포함하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꺽쇠가 있고 int가 있는데 요 앞에 이 불이 함수의 반환 타입이고요. 반환 타입이고 요 int가 함수의 입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요 generate predicate라는 요 함수는 반환값이 불이고 정수 하나를 받는 함수를 인자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n에 대해서 요 fn을 실행해 가지고 리턴해 준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generate int predicate 해가지고 호출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것에서는 요 인자가 짝수인지 평가를 해주는 형태가 되겠고 뒤에 거는 홀수인지를 평가해주는 그런 함수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함수를 전달하냐에 따라서 검사하는 것이 요 정수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람다에 대해서는 마지막 노트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함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람다 표현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범용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용 함수는 코드 중복을 줄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나의 함수를 작성해서 여러 가지 타입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코드로 다양한 타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논리가 타입마다 다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름을 붙이지만
똑같은 성격의 일이지만 타입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다를 경우에는 범용 함수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다중정의를 이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cout을 이용해서 정수를 출력하는 것과 그리고 부동소수를 출력하는 건 내부적으로 코드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범용 함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수를 입력받는 것 따로 하나, 부동소수를 처리하는 것 따로 이렇게 각각 만드는데 이름을 달리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cout에서는 요 연산자를 다중정의해서 정수도 출력할 수 있고 부동소수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max처럼 주어진 인자 중에 가장 큰 값을 찾는 것은 어떤 타입이든지 간에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입은 다르지만 처리해야 될 타입은 다르지만 내부 함수의 그 프로그래밍 구조, 논리가 같으면 하나의 함수를 정의해서 다양한 타입을 처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범용 함수입니다. 범용 함수는 C++에서는 템플릿이라는 걸 이용해서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용 함수를 정의하고 싶으면 함수 앞에 템플릿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이 꺽쇠를 이용해서 이 안에 타입 변수를 정의합니다. 타입 변수를. 지금 요 템플릿은 t라고 하는 타입 변수를 하나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type name t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앞으로 범용 함수 또는 범용 클래스를 만들 것인데 범용 클래스는 이제 나중에 살펴볼 것이니까 범용 함수를 만들고자 하면 만들려고 하는 함수 앞에다가 템플릿 쓰고 이 안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될 변수들의 타입 변수를 t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t라고 정의하면 이 t는 반환 타입, 함수의 반환 타입으로 사용될 수가 있고요. 매개 변수 타입으로 사용될 수가 있고 지역 변수 타입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함수의 경우는 반환 타입으로 썼고 매개 변수 타입으로 썼고 지역 변수의 타입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입으로 쓰일지 모르겠지만 요 반환하는 값의 타입과 매개 변수 3개의 타입과 이 지역 변수의 타입은 같은 타입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3개의 같은 타입을 인자를 받아서 그 중에 최대 값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용을 할 때 max 해가지고 3.5, 2.6, 7.4 이렇게 쓰면 현재 max에 전달되는 값은 더블 타입이죠. 그러면 컴파일러는 이 t 타입을 더블로 해석해서 요 t를 여기 있는 t를 다 더블로 바꾸는 코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다음 게 max는 263 정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이 t를 다 int로 바꾼 함수 하나의 코드를 또 하나 만듭니다. 즉 더블 버전 하나, int 버전 하나,
두 개를 만들게 됩니다. 두 개를 만들게 됩니다. 즉, 내가 어떤 범용함수를 만들고 나는 하나밖에 안 만들었지만 내가 이 범용함수를 5개의 서로 다른 타입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 안에는 5개의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편리하게 하나만 작성하지만 컴파일러가 나 대신에 이거를 5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에다가 max를 부를 때 이 타입 변수에 대한 타입 인자 값을 여기다가 써줘야 돼요. 2, 6, 3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범용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요 값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요걸 생략하면 여기에 있는 인자 값을 이용해서 타입 인자를 유추하게 됩니다. 그리고 C++11 이전에는 요 타입 네임 자리에다가 클래스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키워드를. 지금은 클래스라는 용어 대신에 타입 네임을 쓰게 해줍니다. 왜 이렇게 이전에 있던 것 대신에 새로운 키워드를 추가했냐면 이 클래스라는 용어가 혼동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t는 타입 변수 요 t는 원시 타입이 될 수도 있고 복합 타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클래스라고 쓰면 복합 타입들만 가능하구나 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라는 키워드 대신에 타입 네임이라는 키워드를 쓰게끔 C++11부터는 요거를 개선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타입 변수 t는 실제 호출될 때 어떤 타입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정의 타입은 물론 원시 타입도 되고 복합 타입도 되고 사용자 정의 타입도 됩니다. 복합 타입 인자를 이전 슬라이드 맥스에 전달하면 값 전달 방식으로 인자가 전달되기 때문에 효율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함수를 만드는데 원시 타입과 복합 타입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범용함수를 만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참조 전달 방식으로 전달하는 형태로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max라는 걸 원시 타입만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것처럼 TA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 복합 타입도 쓰고 싶다. 그러면 값 전달하면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참조 전달 방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전 슬라이드 맥스에 이런 클래스 타입이나 구조체 타입의 변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타입에 대해서 요 연산자가 정의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이 더블이나 인트는 요 연산자를 쓸 수 있는데 사용자 정의 타입들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걸 쓸 수 없는 애들이 타입 인자로 오게 되면 실행 시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법 검사하는 과정에서 컴파일러가 체크하고 오류를 줍니다. 왜? 컴파일러는 이 코드를 분석을 해서 실행 코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요 연산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애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코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행 코드 만드는 과정에 에러를 주게 되겠고 문법 검사 과정에서 오류를 주게 됩니다. 범용 타입 패러미터, 타입 변수는 하나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각각마다 앞에 타입 네임을 써주셔야 돼요. 타입 네임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U, V 두 종류의 타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C+11부터는 가변 타입 변수를 받는 템플릿도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정의할 때는 이런 식으로 타입 변수를 정의하셔야 됩니다. 이 밖에 그 범용 함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은 지금은 설명 안 드리고 범용 클래스를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해해야 되는 지점은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드는데 이 함수는 특정한 타입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타입에 대해서 동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몸체가 타입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코드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범용 함수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함수들은 바로 이런 범용 함수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범용 함수들을 쓸 때는 함수는 원래 이런 식으로 내가 쓸 타입 인자를 주어야 되는데 생략해도 여기로부터 유추하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클래스 같은 범용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좀 더 이 템플릿 키워드와 관련된 범용 함수, 범용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범용 클래스를 설명드릴 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와 관련돼 있으니까 C++에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겠죠. 그리고 이제 C의 라이브러리들은 주로 함수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 C++에 추가된 라이브러리 중에는 이제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라이브러리에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라이브러리 만들어져 있는 게 잘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건하다고 우리가 믿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함수는 내가 프로그래밍을 잘한다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능이면 굳이 내가 만들지 않고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이고, 더군다나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쓰게 되면 개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구현할 수 있어요. 내가 간단한 함수들을 일일이 만드는 것보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 쓰면 훨씬 더 속도감 있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라이브러리 중에 이 알고리즘에 정의된 다양한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아주 간단한 것들도 이렇게 그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max는 두 개의 값 중에 최대 값을 반환해 줍니다. 이런 함수는 내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max는 A, else, max는 B.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사망 연산자 쓰면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심지어 이렇게 간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을 쉽게 가져다가 쓰는 것이 더 좋은 프로그래밍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문자를 처리할 때는 CC 타입 잘 알아두시고요. 수학 관련된 함수들은 CMath, 또 utility, 뭐 다양한 메소드 라이브러리들이 있으니까 C부터 사용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주시고야 되고요. 문자 같은 걸 처리할 때는
스트링 라이브러리를 쓰셔야 되겠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배열 같은 거는 이제 C++ 때 안 쓰고 대신에 벡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예, 여기에 마지막으로 간단한 실습이 있습니다. 이 실습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